자, 라리가 경기 이제 세비야 대 엘체.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세비야가 이제 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패를 좀 끊은 후 이제 A매치 휴식기를 좀 가졌던 세비야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좀 전환시킨 상태에서 이제 다시 좀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엘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근래 꼬마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거나 이제 승격 동기팀이 레반테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둬 이제 연달아 지금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부터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현재 좀 엘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지금 제 아무리 세비야가 홈이라고 해도 현재 엘체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점유율에서도 이제 생각보다는 좀 세비야가 이제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볼 점유율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좀 모습을 이제 이번 시즌에는 좀 종종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레반테전에서도 이제 점유율에서도 많이 앞서며 이제 그런 좀 플레이들이 굉장히 좀 두각이 좀 나타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엘체가 중원이 좀 견고하면서 현재 수비가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바탕으로 더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비야의 빌드업도 잘 차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이고, 적중 축하드립니다, 퓨어세님.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뭐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조직력 모두 뭐 엘체가 지금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엘체가 뭐 확실히 뭐 이제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로서는 뭐 엘체가 원정이라고 해도 더 우세한 요소가 좀 많다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세비야보다는 엘체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엘체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엘체 프랜스도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엘체 사이드를 좀 보다 보니까 엘체가 좀 세비야의 공격을 좀 잘 틀어 막는 그런 좀 방향으로 좀 흘러가서 이제 언더를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엘체 역시 뭐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보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엘체 프랜승 2.5 기준으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쿠젠 대 프랑크푸르트.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테리어가 결장 중,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괴체가 결장 중입니다.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테나 감독을 경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휴일만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물론 이제 테나 감독 부임 후 리그에서 매번 저조한 그런 성적을 좀 거두며 이제 결과를 좀 못 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테나 감독이 이제 레버쿠젠 구단 경영진들과 불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코치들이나 이제 스태프들 내에서도 평판이 좀 최악으로 좀 치닫다 보니까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결국 빠르게 좀 경질 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총 2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2경기 다 승리를 좀 거두면서 스타트를 굉장히 좀 잘 끊었고, 그리고 현재 컵 경기 포함 이제 3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넣으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줄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 흐름이 좀 좋으면서 득점력도 좀 물오른 현재 좀 프랑크푸르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가 있지만, 최근 레버쿠젠이 압박에 많이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되려 압박에 더 고전할 팀은 레버쿠젠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수비 리커버리 또한 안 좋은 것이 레버쿠젠이다 보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역습의 좀 대응도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역습 전개가 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역습을 좀 통해서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창출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뭐 그래도 뭐 레버쿠젠이 히율만 감독이 좀 부임했기 때문에 테날 감독 체제보다는 중원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빌드업도 이제 이전보다는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히율만 체제 그리고 레버쿠젠은 어느 정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현재 뭐 레버쿠젠이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5연승 중일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공격 퀄리티 등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한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히율만 감독 체제로 전환될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선수들의 그런 좀 전술 적응도가 이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뭐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감독 교체로 인해서는 감독 교체로 인해 이제 레버쿠젠이 그래도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긴 하지만 그게 지금 첫 경기부터 이게 지금 히르만 감독 좀 체제에서의 그런 전술에 이제 선수를 좀 적응을 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게다가 이제 상대 팀이 지금 흐름이랑 경기력이 이제 무르른 그저 프랑크푸르트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레버쿠젠보다는 차라리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걸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로리앙 경기.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자, 그리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다소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연패를 거두며 시즌 초반부터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뭐 파리 FC 상대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며 5대2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력도 이제 원정에 비해 이제 훨씬 더 좀 좋았을 정도로 이제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홈에서의 좀 마르세유는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현재 뭐 홈과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좀 마르세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로리앙 역시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마르세유와 같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릴 상대로 홈에서 7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스타드렌 상대로는 무려 4대0 대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스타드렌이 이제 전반 15분도 안 돼서 이제 선수 2명이나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최악의 상황에 좀 놓였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2명 퇴장당한 렌 상대로 이제 손쉽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이제 로리앙이 좀 대승을 좀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로리앙의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지금 로리앙이 아직까지는 뭐 어떠한 변수 없이 뭐 자력으로 이긴 경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로리앙이 좀 경기력이 좀 좋아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경기는 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이번 시즌 좀 승격을 하긴 했지만 승격 이후에 이제 경기력이나 행보는 좀 썩 좋지는 않은 그저 로리앙이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홈에서 마르세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로리앙이 이제 직전 경기 릴 상대로 7골이나 이제 허용을 하면서 수비가 크게 무너진 거를 좀 고려하면은 홈 마르세유의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로리앙이 뭐 전반적으로 압박에도 좀 취약한 모습을 이제 이번 시즌 내내 이제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의 강한 압박에 대응도 잘 안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르세유가 확실히 좀 홈에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 마르세유가 뭐 로리앙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중원 장악을 좀 통해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좋은 득점 기회도 더 많이 좀 창출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두각이 나타낼 팀 또한 마르세유라고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는 그래도 마르세유가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로리앙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마르세유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릴 전에서도 이제 보였듯이 확실히 좀 한번 좀 실점하면은 수비가 좀 급격히 좀 흔들려서 이제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경우까지 고려해서 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마르세유가 좀 이른 시간에 좀 골을 좀 넣는다고 하면은 로리앙의 그런 수비가 급격히 이제 무너질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둘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마인슨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란이 2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아이고, 적중 축하드립니다, 파이리완님.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제 두 팀 다 지난 시즌 PL에서 뛰던 팀들이었지만 강등을 당해 이제 챔피언십에 뛰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리그에서 첫 승이 없을 만큼 이제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스위치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모두 이제 이번 강등당한 채 이제 이번 시즌 챔피언십을 뛰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좀 생각 이상으로 좀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좀 더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리그 4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패배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반해,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4경기 모두 패배하며 이제 전패를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세필드가 입스위치에 비해 성적이 더 지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더욱 이제 지금 부진이 좀 심한 팀은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양 팀의 점유율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입스위치와 달리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볼을 소유해도 후방에서 헛도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무의미한 중거리 슛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 공격도 대체로 좀 단조로운 거죠.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정정을 하자고 하면은, 이제 입스위치는 이제 지난 시즌 PL에서 뛰었던 팀이긴 하지만 세필드 유나이티드는 이제 챔피언십에서 좀 뛰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십에서 이제 지난 시즌 뭐 챔피언십 뭐 플레이오프에서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좀 결승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승격을 좀 못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좀 착각해서 이제 잘못 말한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이제 이어가 보면은 이런 그래도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비교적 입스위치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지금 세필드 유나이티드에 비해서는 이제 입스위치가 더 낫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이제 입스위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이런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입스위치가 공수 방면에서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흐름,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가 많이 안 좋다는 점과 더불어 지금 뭐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움에도 이제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세필드 상대로는 그래도 입스위치가 리그 첫 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입스위치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입스위치의 리그 첫 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점치면서 입스위치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지금 뭐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언업이 없다고 보니까 이거 입시치승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4경기 이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